원장님, 이 검버섯은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선생님, 우리 딸이 인터넷에서 이게 좋다고 하던데 정말 없어질까요? 자식아, 김이랑 죽은 깨는 그냥 운명 아니냐, 늙으면 다 생기는 거지. 어머님, 아버님들, 친구들과 즐거운 모임에 가려고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까지 다 했는데 아무리 파운데이션을 덧발라도 거뭇거뭇하게 올라오는 이 검버섯 때문에 속상하셨던 적 한두 번이 아니시죠. 큰맘 먹고 피부과 문을 두드렸다가 점 하나 빼는데 몇십만 원 얼굴 전체를 깨끗하게 하려면 몇백만 원이 든다는 말에 조용히 발길을 돌리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피부 비밀 TV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수십 년간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키우시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 한 번 없으셨잖아요. 이제야 자식들 다 키워놓고 한숨 돌리면서 예쁜 옷도 입고 친구들과 꽃구경도 가고 싶은데 거울 속의 이 거뭇한 점들이 마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것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이,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지. 이제 와서 뭘 하겠어.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월의 흔적이고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이지만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은 아닙니다. 충분히 옅어지게 할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더 번지거나 진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수백만 원짜리 시술 없이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부엌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와 민간요법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때로는 사람들이 피부에 해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것을 보면 정말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따라 하다가는 돈은 돈대로 쓰고 멀쩡했던 피부마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의 양심과 한 사람의 여자로서의 공감으로 정확한 의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집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들만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성가신 검버섯 김이 죽은 깨는 도대체 왜 우리 얼굴에 자리를 잡는 것일까요? 가장 미워하시는 검버섯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피부를 새하얀 종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티 없이 깨끗한 백지였죠. 지난 수십 년간 매일같이 햇빛이라는 뜨거운 먹물 방울이 그 종이 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피부의 자가 회복 능력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마치 흡수력이 좋고 빨리 마르는 종이처럼 먹물 몇 방울이 떨어져도 금세 닦아내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었죠. 하지만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피부라는 종이도 늙기 시작합니다. 먹물을 닦아내는 힘, 즉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재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매일매일 쌓인 햇빛 먹물 방울들은 더 이상 제때 닦여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고이고 굳어서 표면 위로 도드라지는 검고 딱딱한 얼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검버섯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먼지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손상의 결과인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
병원 응급실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72살의 할머니 한 분이 얼굴 전체에 심한 화상을 입고 붉게 부어오른 데다 물집까지 잡힌 채로 실려 오셨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얼굴의 검버섯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시던 할머니께서 인터넷 영상을 보고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어 바르면 검버섯이 떨어진다는 말에 그대로 따라 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이고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는 것은 얼굴에 바를 부식성 화학물질을 스스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예뻐지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하마터면 당신의 피부를 영원히 망가뜨릴 뻔 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는데 제 마음이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얼굴은 퉁퉁 붓고 피부는 조각조각 벗겨져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할머니의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해 들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무심코 피부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들을 매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는 바로 그 습관들을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 뜨거운 물로 세게 문질러 씻기. 혹시 우리도 뜨거운 물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야 개운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 습관이야말로 밤낮으로 우리 피부 장벽을 파괴하는 제일의 주범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아주 얇고 연약한 천연 유분막, 즉 보이지 않는 갑옷이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과 강한 마찰은 그 갑옷을 벗겨내 버립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피부는 자외선과 세균에 그대로 노출되어 검버섯과 기미가 10배는 더 빠른 속도로 생기게 됩니다. 특히 목욕탕에 가시면 거친 목욕 타월로 얼굴까지 벅벅 미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때가 나온다며 시원해 하시지만 그건 때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의 소중한 피부 세포입니다. 한번 손상된 피부 장벽이 회복되려면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그 무방비 상태의 시간 동안 자외선은 마음껏 피부를 공격하고 멜라닌 색소를 걷잡을 수 없이 자극합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손등을 대었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따뜻한 느낌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씻을 때는 갓 태어난 아기 피부를 만지듯 소중히 다뤄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피부는 무척 고마워할 겁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 여름에만 선크림 바르기. 원장님, 이렇게 춥고 흐린 겨울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해요. 제가 거의 매일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네, 반드시 바르셔야 합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불구대 천지원수이며 날씨와 상관없이 1년 365일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기미와 검버섯은 자외선을 먹고 자랍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위해 빛을 필요로 하듯 이 검은 반점들은 자외선에 노출될수록 더 진해지고 넓어집니다. 제 환자분 중에 60이 넘으셨는데도 피부가 놀랄 만큼 고운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저도 비싼 시술이라도 받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쭤보니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젊었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 밖에 나갈 땐 꼭 선크림을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저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겨울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겨울 자외선은 더 무섭습니다. 건조한 공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자외선이 더 깊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자외선이 눈에 반사되어 피부는 이중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흐린 날에도 구름은 자외선의 20-30% 정도밖에 막아주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조용히 우리 피부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드세요. 아침 세안 후 양치질처럼 선크림 바르는 것을 필수 단계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잘 지키셔도 나중에 치료비로 나갈 수백만 원을 아끼시는 겁니다. 피부 화상을 입으셨던 72살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을 걱정하게 했지만 아주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화상 상처가 아문 후 제가 할머니께 집에서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단 3주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흉터가 옅어졌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오랜 기미와 검버섯까지 눈에 띄게 밝아진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비싼 레이저 시술 한 번 받지 않으셨습니다. 비결은 바로 제가 10년 넘게 연구하고 제 피부에 직접 효과를 검증한 3가지 천연팩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아끼는 환자분들께만 살짝 알려드리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재료는 모두 부엌에 있고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제가 주름 지우개 검버섯 연고라고 부르는 팩입니다. 들기름과 달걀 노른자 팩. 들기름은 우리 피부에게 황금 액체와도 같습니다. 피부 속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한 오메가3가 풍부한데 이 염증이야말로 기미와 검버섯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피부를 더 건강하게 해주죠. 하지만 이 비법의 특별함은 바로 달걀 노른자에 있습니다. 노른자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레시틴을 부지런한 택배 기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택배 기사는 들기름의 귀한 영양 성분들을 피부 가장 깊은 곳, 수리가 필요한 바로 그곳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보습을 위한 꿀을 약간 더하면 완벽한 조합이 완성됩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달걀 노른자 1개 들기름 1스푼 꿀 1스푼을 잘 섞어주세요. 만약 너무 묽다면 밀가루나 율무가루를 1스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율무가루는 미백 효과가 뛰어나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바르고 15분 후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세요. 일주일에 1, 2번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피부가 거칠고 칙칙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들깨가루와 요구르트 팩. 들기름이 속을 치유한다면 들깨가루는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청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법의 진짜 비밀은 바로 무가당 요구르트에 있습니다. 요구르트 속 젖산, 락틱 애시드은 자연적인 AHA 성분의 일종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과에서 받는 비싼 화학, 박피 시술과 비슷한 원리로 작용하여 피부 표면에 늙고 칙칙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매끄럽고 환한 피부를 되찾아 줍니다. 만드는 법 들깨가루
2스푼 꿀 1스푼, 그리고 무가당 요구르트 2스푼을 섞어주세요. 꼭 무가당 요구르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설탕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얼굴에 바르고 20분 정도 기다린 후 헹궈낼 때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주세요. 깜짝 놀랄 만큼 피부가 깨끗하고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팩, 즉각 미백팩입니다. 알로에와 꿀팩. 알로에는 검은 반점들에게 경찰관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공장의 문을 닫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알로에 속 활성 성분들이 멜라닌을 생성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여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근본 원인부터 차단합니다. 만드는 법, 신선한 알로에 겔 종이컵, 반컵 없으시다면 시판용 순수. 알로에 겔도 괜찮습니다. 꿀 반 스푼, 그리고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세안 후 얇게 펴 바르고 15분간 휴식을 취하세요. 이 팩을 씻어낸 직후 피부 톤이 즉각적으로 한 톤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직접 해보시고 느껴보세요. 이 세 가지 팩을 매주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면 피부에 다양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 피부 50세 이후, 피부를 위한 피부 관리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함과 내 피부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72살 할머니의 이야기는 저에게, 그리고 바라건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도 아주 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께서는 더 이상 피부과에 오실 필요가 없어지셨습니다. 친구분들 모임에 나가시면 피부가 가장 곱고 환하다는 칭찬을 들으신다며 활짝 웃으시며 자랑하십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자신감 있는 미소가 돌아온 것을 보는 것이 저 같은 의사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천연팩으로 피부 겉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나머지 절반은 바로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피부의 70%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단 30%만이 우리가 바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무와 같죠. 아무리 잎과 가지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땅속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결코 푸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라는 나무의 뿌리를 위한 슈퍼푸드는 바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것들입니다. 바로 채소와 과일이죠. 특히 키위, 파프리카, 오렌지, 딸기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종류들이요. 비타민C는 단순히 피부를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돕는 용감한 전사로서 피부를 탄탄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재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러니 매일 식사에 두부, 달걀, 생선 등을 꼭 챙겨 드세요. 과자 대신 맛있고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아몬드 한 줌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물론 충분한 물과 충분한 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은 피부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을 공급하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잠은 피부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고요. 마지막으로 작지만 아주 강력한 저만의 비결. 제 스킨케어 과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작은 보습 연고 바세린입니다. 저는 팩을 하고 스킨케어를 마친 후 항상 이 제품을 얇게 바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탈만큼의 그 작은 연고를 덜어 손바닥에서 녹인 후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형성되어 우리가 피부에 공급한 모든 수분과 영양분이 밤새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잠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분을 쉽게 잃는 50세 이후, 피부 50세 이후, 피부에게 이것이야말로 다음날 아침까지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지켜주는 가장 충직한 경호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피부관리. 피부관리의 여정은 이기고 져야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와 사랑의 여정입니다. 우리 얼굴에 검은 반점 하나, 주름 하나는 모두 우리 인생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피부를 가꾸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다음 장을 더 건강하고 빛나게 써 내려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당장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팩 하나를 골라보시고 나쁜 습관 하나를 바꿔보시고 식사에 형형색색의 과일 하나를 더해보세요. 당신의 피부에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피부가 여러분의 그 마음에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주의사항 본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피부의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